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먼저 장중에 제법 강하게 반등을 줬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지수가 2796 거의 2800선까지 위로 올라갔다가 끝난 거는 2774. 그죠? 한 30포인트 가깝게 밀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에서는 매물 좀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제 공방이 있었죠. 어제 공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고출이겠죠. 일단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 우리가 이 기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노하우를. 이 종합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너 어디서 뜰래? 어디가 의미가 있니? 그럴 때 얘는 어디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60선 여기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얘가 여기가 요거 꼭 알아놓으십시오. 얘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은 지역이에요. 요 구간이. 그래서 사실 얘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미 국고초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여러분께 제공이 되어져 있어요. 국고초 여기. 자, 얘가 올라가다가 너 조정받을 때 너 어디서 빠질래 그럴 때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자,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앞에 서두에 야 이제 내려오고 있어. 너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너 어디쯤 뜰래? 그럼 여기 선 라인 거는 거 보이시죠? 얘 내려올 때 여기 라인 요거 아주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이거 정말 뭐라고 이거 유료 기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 이거 유료 기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국고초에서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이냐면은 토요일날 마감된 미 증시를 보면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야간선물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이상 빠져 내려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얘가 너무 밑으로 갈 때 투매하면 안 된다라고 어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주가 지도라는 게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유력한데 여기가 가장 유력해. 여기가 가장 유력한데 만약에 얘가 안 되고 진짜 시장이 너무나 취약한 모습을 줄 때는 요 밑에 마틴 요게 120과 240이거든요. 요 마틴인데 요 마틴 중에서도 얘가 여기서 뜬다. 요건 왜냐면 5일선이 외봉일 때는 60에서 뜨고요. 최악의 경우에 그 다음에 20이 외봉일 때는 120에서 떠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그려드렸어요. 요렇게 이걸 매매 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올라가다가 2900에 두대 맞았잖아. 이것도 예측해 드렸어요. 이거 올라가면 여기 2900에서는 두대 맞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이 올라갈 때 2900을 맞췄어요. 내려갈 때 60을 맞췄어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갈 때 왜 2900이 위험하고 왜 내려갈 때 여기가 지지가 되는가 이 이유 요걸 공개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마디존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각각 세 가지가 사용해요. 항상 always 항상 세 가지가 사용돼요. 얘가 올라갈 때 두 번째 여기는 소위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마찬가지예요. 얘가 올라가거나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혹시 여 위에 이동평선 있니? 얘가 올라갈 때 야 혹시 이 앞에 직전 고점 있니? 얘가 혹시 올라갈 때 100포인트 단위의 심적인 저항선 있니?
근데 얘는 올라갈 때는 이동평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도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100% 의미선이 2900이 있었죠. 그럼 얘가 2900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뭘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은 무료로 열어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그럼 이분들한테 저는 제가 30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를 어떻게든지 전수해서 이분들이 혼자서도 매매를 잘 하도록 해야 될 저는 저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은 무료로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유료용 기법들을 듣는 거죠. 왜? 이런 노하우들은 그 어떤 전문가들도 못 가르쳐 줄 테니까요. 맞지 않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다 안 똑똑하고 당신만 똑똑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각자의 전공 과목이 달라요. 어떤 전문가는 뭘 제일 잘하고, 이때 제가 뭐 보통 많이 예를 드는 게 우리 홀짝 박사님을 예를 많이 들죠. 홀짝 박사님은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 분석을 잘하잖아요. 그건 다른 전문가들이 기본적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국어 선생님이고, 누구는 수학 선생님이고, 누구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이런 빅픽처의 그림과 이런 시장의 빅픽처의 그림과 디테일, 왜냐면 저는 파생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런데 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님한테 갔을 때는 그분이 뭘 제일 잘하지, 그 제일 잘하는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어떤 분이 각종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썸네일만 딱 봐도, 와,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 인사이트도 좋고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하시고 그러시는구나. 근데 이분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 좋은데 자기가 잘못하는 주식 얘기를 해서 자꾸만 까이는 거예요. 말 알아들어요. 자꾸만 작년서부터 미국 시장은 맨날 꼭지라고 얘기하고, 말 알아들어요. 작년부터 계속 미국은 폭락한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미국은 조만간 폭락한다 그러고, 그걸 2년째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는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데, 자꾸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폭락한다? 그 다음에 미국에 중국에 투자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폭등 주고 미국, 이러다 보니까 자기 전공 과목이니까 자꾸만 까이는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유튜브를 봐. 그러면 그분 얘기를 다 듣지 말고, 이분은 뭐가 전공이시지? 이분은 뭐를 잘하시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접합을 시킬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중에 이런 걸 잘해요. 빅픽처. 그 다음에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돈이 어디에 몰렸는지. 저는 이미 미국에 투자하는 얘기를 8년째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채널만 열었다면 저는 항상 8년 이상을 미국 하세요 했었고, 엔비디아 하세요 엔비디아를 했고, 최근엔 테슬라 하세요 테슬라를 해서 얘기하고 있고, 근데 마더보드는 스파이를 심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국고초는 이런 건 꼭 들으세요. 저는 항상 웃기는 게, 얘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14만이 아니고 14,000이, 저는 항상 의아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런 댓글을 본 기억이 나요. 어젠가 공방할 땐가 누군가 들어와서 이렇게 쓰셨어요. 아이디가 생소하신 분인데 유튜브에서, 와, 이렇게 좋은 강의인데 왜 참여자가 요거밖에 안 되지? 이런 쪽으로 쓴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젠가 들으셨던 분 중에서 그렇게 댓글 쓰신 거 보시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 봐라, 이분은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왜냐면 제가 30개 뿌려드리는 그 노하우가 굉장히 고급 노하우인 걸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돼지한테 아무리 진주를 줘봤자 이게 귀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얘가 올라갈 때 이미 여러분께는 2900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여기 코삭은 여기 X 쳐놨죠.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여기 제가 주봉을 가지고
이 코스닥은 60이 쌍봉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20이 쌍봉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입니다 했던 얘기가 여기도 얘기했고 여기도 얘기했으니까 올라가도 두 맞았잖아요. 이거 제가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돌려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4대 급락주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예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쪽은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쪽도 2900에서는 조심하시오라고 한 것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음유선 세 가지 기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역으로, 그럼 얘가 내려갈 때 똑같아요. 야, 아까 올라갈 때 넌 위에 이동평 있니? 그럴 때 이동평선 없었는데 얘는 밑으로 갈 때 이동평선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여기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 60이. 아니, 여기 마틴길존이, 그 중에서도 저의 전공은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가 강력한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얘가 코스피가 내갈 때 영원히 여기가 지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빠질 때 이렇게 안 빠져.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주가는 반드시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계단식으로 빠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갔다가 눌러줬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내려갔다가 들어줬다가 이렇게 빠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회원에 가입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내가 투자하면 내가 돈이 될까? 나의 노후에 괜찮을까? 내가 노후에 내가 이대로 내가 노후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거기 그 말씀에 인생이 녹아있듯이 제 강의에는 재테크가 녹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왜 우리나라 시장 놔두고 자꾸만 미국 하세요 미국을 8년 동안 외쳐댔겠어요. 제가 어느 땐가 미국을 쭉 이렇게 같이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대로만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 우리 찐팬분들의 이 노후가 안정되겠는걸? 그러면 이제 계속 찾는 겁니다. 왜 나의 몸은 왜 미국을 하라고 얘기를 할까? 그럼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찾아낸 게 4%의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5억이 있다. 이거 참 제가 단골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5억이 있으면은 4% 이상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노후에 은퇴한 다음에 가장 겁나는 거 뭐냐면, 내가 노후에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내가 은퇴를 하면 내가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나를 써두는 데가 없으니까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이 노후 자금을 갖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 내가 5억 있다고 치더라도 이 돈이 없어질 거잖아요. 내가 매월 생활비를 쓸 때 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픈다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더운다고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겨울에 추운데 나가지 않을 수 없고. 저는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걸 봤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분은 딱 보니까 저희 주민이 아니야. 근데 그냥 편하게 하면 할머니세요. 할머니신데, 제가 봤을 때 할머니신데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 전 주로 표현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표현보다는 어르신 아니면 뭐 여사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어쨌든 그분한테 어디 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 카드 배달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왜 신용카드나 뭔가 하면은 그걸 뭐 배달하는 뭔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지하철이 무료니까 그걸 아파트에다가 배달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카드 배달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확률은 작잖아요. 전 이렇게 방송할 때 의무감을 갖고 저는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료니까 대충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깨우쳐서 뭐 회원 가입하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게 어떤 분은 즉각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 후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독서의 비표 의자님은 8년 동안 자기가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미국 투자해서 돈 벌어서 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 말 잠깐만 들어보세요.
내가 생활비를 꺼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4% 법칙은 뭐냐면, 자, 5억이면 난 처음에 나는 1년 생활 작업으로 2천만 원을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면 이 5억이 금액이 줄고 나중엔 이 금액이 4억이 되고 나중엔 제로가 되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돈을 계속 쓰더라도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거예요. You know? 됐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4% 꺼냈으면 여기 항상 찰랑찰랑 이 나의 5억이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익금이 인플레가 커버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재테크할 때 가장 기본은 4% 이상 올리는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젊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가 봐요. 전 이걸 알고 나서 너무나 가슴에 와닿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뭐하지만 먹고 살 만큼 이상은 돈이 있는데도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을 하거나 뭐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는 습관이 있어요. 야, 너 착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강구하냐, 그 뜻이 아니라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까? 전 항상 그거를 연구해요. 내가 이 기법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해가 할까? 그래서 자꾸만 연상법이 나오는 거고 비유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야 이해가 갈까? 근데 전 이걸 아는 순간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낸 미국을 보면 얘는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연평균 10%의 상승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가 4% 꺼내 쓰더라도 이 돈은 계속 6%는 복리로 불어나는 거잖아. 계속 복리로.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운영해 봤더니 계산상 다 계산 나오면 정확하잖아요. 컴퓨터가 뽑아낸 거니까. 이게 돈이 10억으로 증가됐어요. 이 사이에도 계속 생활비를 꺼내 쓰는 거죠. 그럼 지금은 10억이니까 4%면 4천만 원씩 꺼내 쓰겠네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죠? 정 안 되면 나중에 뭐 주택연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늘면서 나는 계속 4%씩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많이 버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해요. 많이 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그 누군가가 구속됐죠. 전 참 그게 앞으로 유죄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뭐랄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얼마나 많은 개미 투자가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그 사람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카카오 얘기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의 끝은 그렇게도 없는가? 이거 카카오, 이거 왜 이 창업자가 왜 구속되는지 아실 겁니다. 보십시오. 자, 카카오를 보시면 제가 맨날 예를 들 때 쪼개기 상장,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상장, 책을 보면 두산그룹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제가 두산그룹 얘기는 별로 안 하죠. 그 얘기봤자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10배 올라갔어요. 10배. 10배 올라갔습니다. 쉽게 하면 10배. 소위 얘기하는 10배 올라갔어요. 저희도 여기 동참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럼 내가 노후에 카카오에다 맡기고 난 노후에 쉬어야지. 아닙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변곡을 맞추지 못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낮아져. 이게 낮아지고 1번, 여기가 낮아져. 2번. 이 1번과 2번을 처음으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여기죠. 그럼 얘는 의미 있는 캔들이에요. 됐어요? Understand? 유의미 캔들이라고 해요. 의미가 있는 유의미 캔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유료 강의 듣고 있는 거지? 무료 강의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원님용 같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기서부터 내가 때려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 두 개를 보면 이때는 상승이 길잖아요. 제가 이것도 얼마나 방송에서 떠들어댑니까? 세계 경일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의 최고봉이에요. 가성비가 높다 그러죠.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 24조짜리 따냈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의 최강국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원전의 최강국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EDF가 최고 강국인데 거기를 물리치고 체코의 원전을 따냈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앞으로 지금 원전주 빠지잖아요. 원전주 내려갈 때마다 들어가야 될 대표적인 테마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원전입니다. 왜? 앞으로 원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에 원전에서 이탈했던 탈원전했던 영국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영국뿐만이 아니죠. 뭐 네덜란드라든지 룩셈부르크라든지 각각의 유럽 나라들이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청정 에너지에 원래 원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각고 노력 끝에 EU에 이 원전을 소위 얘기하는 청정 에너지로 여기를 넣었어요. 왜? 자기네가 원전이 강하니까 사업을 위해서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원전을 왜 할까요? 왜 일본조차도 히로시마 그걸 원자력 폭탄을 맞고서도 왜 일본도 원전을 하고 왜 영국이 원전을 하고 독일도 왜 원전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무나 전력비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너무나 그 돈이 비싸니까 이건 가만 놔두면 나중에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다른 걸 대체해서 쓴다? 이건 얘는 수익에서 얘는 비용도 작게 들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럼 아마 또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친야 전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왜 주식하는데 자꾸만 정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체코에. 근데 수장님 그 왜 원전주는 왜 빠집니까? 이게 왜 빠지냐면 이런 아픈 게 있어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프랑스의 EDF가 냈던 금액과 우리의 금액을 보면은 대략 우리의 금액이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불거지냐면 야 이거 덤핑 수출하는 거 아니니?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니?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원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애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나는 내가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되나?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도 저는 우리 형님들이 자녀분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든지 뭐든지 해서 이제 그 회사 입학해도 제가 제일 처음에 사라고 하는 것이 스파이예요. 미리 지금서부터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투잡을 뛰는 전문 친구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투잡이면 당연히 배달 일이겠죠. 왜냐하면 fire 이게 약자입니다. fire F financial I independence 내가 금전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겁니다. R retirement 언제 early 이걸 fire족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젊었을 때 근로소득이 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내가 여행도 다니고 내가 일찍 나는 은퇴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화요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술 그건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잘한 것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 하면서 내가 가만 놔두면 마르지 않으면 저는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련해 주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좋으냐 할 때 얘처럼 봐봐 카카오나 이런 걸 우리는 일단 기업 풍토가 영 아니에요. 우리는 금융은 후진국이에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합법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서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보는 짓거리들을 너무나 대주주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다가 재벌들이 욕먹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고쳐나가야 되는데 다행히 그런 조짐이 나타난 것도 한 점에서는 참 대한민국은 다행이에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나의 노후 자금을 여기다가 이게 얼마야? 16만원 여기다 넣었는데 지금 카카오가 3만 얼마면 여기다가 카카오를 창업을 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쳐 드셨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만 먹을 텐데 거기다 또 만약에 진짜 주가조리까지 했으면 이거는 뭔가가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무죄이기를 understand. 이거 들어갔잖아요. 잡혀 들어갔잖아요. 저 그거 들으면서 야 아니 도대체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그렇고 일반 개인 투자가들 이 짓거리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하죠. 그죠? 내려갈 때
계단식 하락하죠. 그죠? 항상 모든 게 계단식 상승과 계단식 하락을 해요. 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련하려면 이건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하는 게 이게 편하죠. 저도. 근데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기 와 있어요. 우리는 특히 2018년부터 우리는 정말 힘든 주시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수출 중심에 중국이 있었고 미국이 잘 나갈 때 중국도 잘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나라였는데 2018년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면 무역 전쟁 이런 걸 벌이면서 미국이 잘 나가더라도 중국이 잘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도 못 나가고 우리도 이꼬라지예요. 여기다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중국 볼까요? 중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전 중국을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죠. 얘가 이렇게 빠질 거 제가 알아. 아니야 안 봐도 얘는 안 봐도 보세요. 얘네들은 중국에 적은 중국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한때 중국이 위험한 나라일 때가 있었어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나라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 마윈이 한참 잘 나갈 때. 우리 항상 증권 뉴스에 많이 등장할 때 알리바바가 등장할 때 중국은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근데 위에 중국을 다스리는 그 위에 윗선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부가 이렇게 상단도 올라가면서 평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참 정책 얘기라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상단 평균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적은 미국이 아니에요. 왜 공산당이 적이지? 예. 자기들이 알아서 때려줬잖아요. 주가가 갈 수가 있나요? 근데 저기에 미국의 블랙록도 걸려들었죠? 또 우리나라의 웬만한 유튜버들 중국 투자하다 다 걸려들었죠? 저 진짜 중국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때 중국을 하라고 외쳐야 때가 있었어요. 이런 걸 보는데 야 중국이 진짜 성장하는 거야. 야 마인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네. 대륙의 실수. 와 제품들도 좋고 가격이 싸네. 웬걸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잘 나가는 사람들 지들이 잘 알아서 때려잡아. 이게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할 때가 못 돼요. 예전에 한참 중국하라고 작년도 계속 중국하라고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어디 갔나? 입에다 자물쇠 채우고 있나? 아니면 지금부터 중국하라고 있나? 유일하게 우리보다도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진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따박따박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둬도 돈 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잠든 밤에도 돈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란 거죠. 그럼 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갈게요. 그럼 우리나라는 뭘 맞춰 먹느냐? 이렇게 변곡을 맞춰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도를 잘 맞춰야 돼요.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래서 왜 종합주가에서 변곡을 잘 맞춰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올라가다가도 멀쩡히 올라가다가도 갑자기 뒤집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주가가 다시 원래 위치 거의 비슷하게 내려와요. 우리나라 증시 볼까요? 자,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이 종합은 시가총액이에요. 얘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요. 자, 이제 만약에 오늘도 자, 저희도 갖고 있는 거 해볼까요? 저희도 자랑 아닌 자랑질 한번 해볼게요. 저 별로 이렇게 이거 할 때 별로 종목 얘기 자랑질 하거나 일이 났는데 제가 자랑질 아닌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조선 중에서 HD 한국조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HD 한국조선 사는 다음에 처음에 내려갔어요. 그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는 이 한국조선의 양이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기억나세요? 아마 거기가 제 기억이 어디쯤이었을까? 여기였을까? 얘가 왜 이렇게 내려간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수주도 늘어나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고 할 텐데 근데 아니나 달러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얘는 번호가 내가 얘를 주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번호가 자 회원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이건 유튜브가 열려있지 않구나. 얘가 63만 이거 번호 몇 번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거 번호 몇 번입니까? 이거 번호 몇 번이냐면 60N자 할 때 이거 번호가 3번이라고 해갖고 얘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해요. 명칭이 어나더 레벨. 주가 조정이
새로운 수준 갈 때가 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자, 저희가 원픽, 미국 쪽에서 원픽 주식이 뭔지 이미 아시죠?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도 $500 돌파할 때 어나더 레벨이었잖아요. 얘도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원리가요. 보세요. 얘도 이거 60 N자, 녹색선이에요. 녹색선이 N자 아니에요. 이렇게 어나더 레벨. 이렇게 배워야 돼. 우리나라 장은 배워야 돼. 미국은 배우면 더 좋고요. 근데 요 60 어나더 레벨 위에 20 N자죠. 이거 몇 번이죠? 여러분들? 이거 번호 몇 번이냐면 요거 1번이에요. 그러면 3번 플러스 1번. 이거 무슨 패턴이야? 제가 몇 번 반복시켜드리죠? 여러분들 이거 유료 강의라. 이게 지금 유튜브나 여러분들 열려놓고 있지만 이거 지금 저희 컴퓨터 회원들이 듣고 있는 유료 강의예요. 이걸 퍼펙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아가잖아 얘가. 그러듯이 얘를 보면 60 상방의 3번에다가 얘가 3번에다가 요 위에 20N자 나오죠. 요거 번호 몇 번이죠 회원님들? 요거 똑같은 1번이거든요. 근데 얘는 1번이 한 개가 아니라 여기 뒤에도 1번 나오죠. 그럴 때 뒤에 1번 1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얘 뒤 1번은 똑같은 게 세트로 넣을 때 이건 쌍둥이 패턴이라서 이건 8번 그렇게 해가고 요 뒤도 1번인데 8번이라고. 어쨌든 얘는 퍼펙트 패턴. 그러니까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퍼펙트 패턴은 몇 파동까지 가죠? 이런 퍼펙트 패턴 이 녹색선 이 라인이 1, 2, 3, 4, 5파동까지.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어딘가 심하게 두드맞으면 이건 매수의 찬스지 매도의 찬스가 아니거든. 저 이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수님 그렇게 종목만 잘 고르면 우리나라 시장이 나빠도 벌 수 있잖아. 물론 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조차도 얘를 몰빵으로 100%다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 얘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얘도 오르고 쟤도 오르고 다 오르려면 시장이 강해야지만 돈 벌기가 좋은 거거든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시장이 좋을 때 돈을 벌기 좋고 이렇게 시장이 내려가면 보세요. 코스닥 보면 얘가 죽을 쓰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조선의 양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 안 갖고 있는 종목군도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 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시장 분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여기 어제 제가 공방할 때 여기 내려갈 때는 쫓아가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얘는 떠야 되니까. 맞아요? 때리듯이 올라가면 때려라. 대신 오늘 올라갔죠. 오늘은 아침 시가부터 올라갈 때부터 얘는 시가보다 위에서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왜 때리느냐? 그럼 여기를 보면 돼요. 얘가 꺾어질 때 어떻게 꺾어지냐면은 보세요. 꺾어질 때 먼저 5일선 바디로 꺾어지죠. 이렇게 5일선 처마 끝에 고드름이 열리면 얘가 꺾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갈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요 위에 요렇게 캔들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근데 오늘 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걸 I라고 그래. 인덱스, 지수. 엔드, 뭐가 있으냐면 패턴이 따라야 돼요. 패턴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꺾을 때 얘가 30 분봉을 열어보면 30분을 열어보면 이렇게 얘가 꺾을 때 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떨어져요. 여러분들 얘를 안 보니까 모를 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올라가려면 이렇게 못 가잖아. 얘가 내일 올라가도 여전히 매도예요. 이건 쌍마당해야지. 얘가 어떻게 올라가면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어딘가 두드맞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때려야 돼. 왜? 패턴을 만들어야 되니까. understand? 이런 걸 내가 알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엔 어렵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제가 일일이 가르쳐드리고 일일이 제가 무료 방송에도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왜 때려야 되는지, 전 얘가 내려갈 때 이게 때려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알잖아요. 얘는 어차피 그래도 얘는 많이 거꾸로. 자, 얘가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얘가 좀 빠지고 있죠.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얘가 내일도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3등분해서 매도인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매도인데 이게 내려가면 때리면 안 돼요. 왜 때리면 안 되냐면 주가는 얘가 20이 역연자로 꺾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60은 역연자가 아니죠. 그럼 얘는 60이 역연자가 아니면 얘는 어딘가 얘가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갈 때 때리면 잘못하면 단기 바닥에 놓고 때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얘가 오늘 올라갔다 밀렸지만 얘가 내일 내려가면 때리면 안 된다. 이 그림을 제가 옆에 그림에다가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미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보세요. 제가 여기서는 이게 역연자니까 얘가 역연자니까 여기가 매도였잖아요. 이게 분봉이 여기니까 얘는 매도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대두주는 여기 어디 근처야? 여기가 바닥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둘둘 치킨에서 매수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에브리바디? 맞습니까? 매수 잡아드렸잖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역N자가 아니면 얘는 들어주게 돼 있는 거거든. 얘 역N자가 들어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사야지 뒤늦게 여기서 때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때요? 그냥 정확하게 딱딱딱 공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만 놓으면 딱딱딱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여기 휩쓸리고 맨날 트럼프가 어떻다 해리스가 어떻다 그건 플러스 알파이지 이게 주력이 아니에요. understand? 대신 얘는 올라갈 때 왜 매도냐면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N자가 필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가다가 이렇게 제꼈다가 되니까 위로는 매도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이런 구간을 뭐라 하냐면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들 와닿아요? 무슨 얘기인지? 재밌나요? 전 항상 우리 현들한테 재밌냐고 질문해요. 재밌어야 돼요. 알아듣는 건 두 번째. 야,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참 재밌는데? 아니, 어떻게 딱딱 주가가 저렇게 움직이지? 이걸 주가 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뜬 건 둘둘 치킨.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기 바닥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한꺼번에 17개 추천 나간다 그러잖아. 저희가. 이거 내가 미리 예고해요. 얘를. 올라간다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는 매도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주가 뜹니다. 그러면서 몇 개월 뜨는지도 얘기하죠. 3개월은 뜹니다. 맞아요? 무슨 점쟁이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런 게 신기하잖아. 아니 저기서 뜬다는 걸 어떻게 알고 3개월 동안 뜨는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만 맞췄나요? 맞추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법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이게 올라가는 거는 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쪽 2018년도 주가 빠진 거랑 똑같아요. 2018년도 보세요. 맨날 제가 여러분께 그 뭐 수학 박사님이 반해서 저한테 넥타이 3개 보내준 그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상하방님이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라고 배운 그 구간을 얘기하잖아요. 2018년도요. 볼게요. 2018년도 볼게요. 2018년도 볼게요. 2018년도 저기였나? 다우였나요? 다우를 볼게요. 다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게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자 다우지수였네요. 매물기법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2018년도 12월 달에 그 제롬 파일이 금리 올려갖고 트럼프가 열받았을 때가 이때잖아요. 이때도 보면 20 이렇게 내려가는 건 중보다 나쁜 여기 매도였죠. 똑같죠. 어떠세요? 근데 얘가 역N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둘둘 치킨 기법하고 똑같은 노하우죠. 원리가 말 이해해요. 원리가 이제는 이해하잖아. 이제는. 근데 이걸 모를 때는 신기한 거잖아. 야, 저 사람이 무슨 찍나? 아니 여기 매도를 때리라고. 여기 신이시여 한척 배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뜬다고 얘기하고 여기 한척 배가 아니라 세척이 온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노하우가 저한테 숨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역N자니까 얘가 뛰겠구나. 석 달은. 이 기법이나 얘가 여기서 내려갈 때 여기가 2020년도에 3월달에 주가 받아낸다는 거는 이 기법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를 엿가락 느리듯이 얘를 잡아당기고 밖에 더 됩니까? 똑같은 노하우 아닙니까? 얘나 어떠세요? 그죠? 얘나 똑같은 거고 저 기법이나 여기 둘둘 치킨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기법이나 이게 역N자가 아니까 얘가 뜬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얘가 여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여기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얘도 이게 뜬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어제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요. 얘는 내려가면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내려가면 사야 돼요. 그래요. 됐어요? 괜찮았어요? 결론. 자, 첫 번째. 얘는 오늘 올라가다가 두둥이 맞았잖아요. 얘는 양쪽이 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는 일단 이렇게 안 빠져요. 이렇게 안 빠지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안 빠지는데 둘 다 오늘 올라가다가 두둥이 맞아서 참 그러실 거예요. 내려갈 땐 우라지게 빠지더니만 들어주는 건 또 그나마 올라가다 두둥이 맞아서 심란하실 텐데 일단 얘는 별로 안 보는 게 이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올라가면 얘보다도 더 취약하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어 안 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이건 내려갈 땐 분할로 사야 되지 때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올라갈 땐 때려야 된다. 그럼 소장님 얘가 반등다 안 받는 거 어떻게 줄까요? 다시 한번 그림 부를게요. 얘가 반등다 안 받는 건 여기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최소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쌍바닥 정도 돼야 상승 다운 상승을 주는 거고요. 특히 그게 여기랑 거꾸로 이렇게 N자가 나와야 돼요. 얘를 뒤집은 것과 똑같은 N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은 아니에요. 쇠기의 경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이 둔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강의라도 열심히 쫓아오세요.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듣고 이해할 때 와, 내가 참 좋은 선생을 만났지. 여러분이 무료 회원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열심히 들어와서 내가 매일매일 얘를 보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게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들, 딸들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을 여러분처럼 그냥 찍기로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접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됐죠? 그러니까 얘 내려가면 던지면 안 된다. 내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얘가 5파동이에요. 이거 5파동. 얘가 어차피 여견자니까 떠야 되는 얘가 5파동이면 뜰 확률이 더욱더 높아져요. 중국 증시 한번 볼까? 그 지랄 같은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자, 중국 증시 한번 볼게요. 그 지랄 같은 중국 증시도 보세요. 얘가 여견자가 아니니까 보세요. 60이 여견자가 아니잖아. 얘가 떠야 되잖아. 근데 이놈이 내려갈 때 2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뛰죠. 어떠세요? 그죠? 떴다가 가라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죠? 자, 다음 질문 나가도 될까요? 이제 그럼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만 하고 내일은 미국을 하는 회원이 가입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종목은 뭘 보냐면, 자,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쉽게 재미없이 끝날 선거였잖아요. 이미 초기에 벌써 여러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을 보면서 게임 끝났다라고 느꼈잖아요. 그 토론이 끝나자마자 가장 가장 극심하게 조 바이든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누굴까요? 상대방 진영이 공격했을까요? 아니에요. 야, 그냥 너희는 그냥 조 바이든으로 가. 왜?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거든. 트럼프 입장을 보면. 오히려 조 바이든 캠프 쪽에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된다. 근데 그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분명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월요일부터 자기는 다시 본격적으로 선거전을 치르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금세 뒤집어졌죠. 왜? 민주당 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탑 지도층, 탑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주 거론되는 낸시 펠로시, 그죠? 전 하원 의장, 여자, 기억나시죠? 오히려 조 바이든보다 더 누나, 나이가 3살인가 더 많은 낸시 펠로시. 여기에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 말 잘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거기다 클린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당신 갖고는 안 되겠어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조 바이든은 쫓겨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타를 가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정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만둔 겁니다. 왜? 8월 19일 날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여기서 조 바이든이 그냥 그대로 후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바꾸려면 뭔가 복잡한, 미국 정치 내에 복잡한 게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그만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미 대선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좁게 남았으면 좁게 남았는데, 현 상태에서 자꾸만 해리스가 부각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 여기에 새로운 후보가 들어와서 해리스를 제치고 다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고 여기 기준으로 가기에는 이걸로 보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2번째, 미국의 정치자금법과 연결됐습니다. 지금 돈이 한 1260억 정도가 돈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누구 이름으로 된 계좌에 들어와 있느냐? 조 바이든과 해리스의 공동 명의 계좌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다른 후보가 왔을 때 그쪽에다가 정치자금을 두는 거는 이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해리스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민주당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누구야? 이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죠. 일단 조 바이든부터가 지지하고 나섰죠. 클린턴도 지지하고 나섰죠. 힐러리 여사도 지지하고 나섰죠. 다만 아직 오바마 대통령은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제가 도를 때까지 찾아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미셸 오바마 본인의 와이프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구나? 아니요. 미셸 여사는 여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거죠. 다만 저는 오히려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가고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누굴 잡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진영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동안에 트럼프의 전략은 간단했죠. 해리스의 나이와 해리스의 건강 조 바이든의 나이와 노쇠와 건강 문제 여기다 놓고 집중 타겟을 했는데 이제는 전세가 뒤집혀 버렸죠. 오히려 해리스의 입장을 보면 트럼프가 노인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어 버렸어요. 지지율도 많이 격차가 줄었다고 했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가 우세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전략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여자 어머니는 인도계, 아버지는 어디 자마이카 아프리카인가 그렇다고 하죠. 어쨌든 흑인계. 이러한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를 일단은 우리가 대충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백인을 한 사람 잡아야 되겠고 여성이니까 남성을 잡아야 되겠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남 여여로 가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건 어쨌든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분석할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조 바이든 때보다 해볼 만하다. 특히 뭐가 요번엔 대선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고 미국의 제도가 그래요. 상원은 3분의 1이 바뀌고 하원은 전체 다 바뀌어요. 여기다 주사까지 요번에 선거가 있는데 대선에 지더라도 나머지까지 싹 바뀌어버리면 민주당은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은 피 물리게 싸울 겁니다. 그럼 장은 이게 편하게 그냥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트럼프 관련주만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해리스의 등장으로 갑자기 우리가 마리아나 관련주도 움직이고 또 순간순간 뭐 2차 전지도 뭐 순간순간 올라오고 오늘 반도체도 올라오고 왜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가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얘가 지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이것도 제가 국고초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한다면 반도체 업체가 첫 번째 타격을 받았던 것은 왜 그러냐면 TSMC 때문에 타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만 안보와 관련된 이 질문을 받는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한마디로 하면 무임승차 중이다. 왜 대만은 자기 나라 국가 안보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들은 비용을 대지 않던가. 그리고 TSMC는 그러니까 TSMC라는 것보다는 대만의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를 100% 가져갔다. 여기서 이 TSMC가 여기서 급락을 줘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70%가 중국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자기가 특별하게 중국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표를 얻으려면은 중국과 격렬하게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트럼프가 TMC를 까고 들어가니까 요번에는 조 바이든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조 바이든은 어딜 까고 들어갔어요. 보세요. 제가 이거 국고초에다 여기다 뿌려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누굴 까고 들어갔냐면 바로 여길 까고 들어간 거죠. SML 네덜란드 업체잖아요. 이 네덜란드 업체가 지난 1분기에도 중국의 수출이 49%, 요번에도 거의 50%.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과 대만 합친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정부에서 야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중국에다가 최첨단 노광 장비
2나노, 3나노짜리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7나노, 8나노짜리를 팔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AS 고장나거나 뭘 갖다가 가서 봐줄 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트럼프가 TSMC를 까니까, 대만을 까니까,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깔라고 깐 게 아니라, 네덜란드 깐 게 아니라 중국 가다 보니까 거기에 ASML이 딱 들어온 겁니다. 50%나 수출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확 빠져버렸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봐봐요. TSMC가 까이고, 그 다음에 ASML이 까이고,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AI 칩을 만드는 데는 자기가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의 SK하이닉스라든지 향후 삼성이나 이게 짝짝꿍이 되고, 또 여기가 연결됐을 때 이 ASML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날아가니까, 이게 한꺼번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같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반도체가 폭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제가, 우리가 주가를 분석할 때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를 분석할 때 국제 정치를 봐야 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벤스 부통령은 완전히 트럼프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연 향후 기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게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뻗어줘야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삼성전자가 얘가 내려올 때요, 얘가 삼성전자 내려올 때 85,000원 받쳐줘야 되는데, 얘가 85,000원 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가 85,000원을 딛고 빨리 9만원 가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그럼 얘는 계속 85,000원 팔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 SK하이닉스까지 같이 조정받아 보니까 시장이, 주변적인 종목군이 같이 들이맞습니다. 애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얘들이, 더군다나 얘들이 결국은 정치, 미국의 대선 리스크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벌써 어제도 제가 공부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얘가 조정을 받아도, 얘가 외부인 종목은 내가 매수해도 된다. 맞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얘기한 게 맞습니까? 얘를 갖다 놓고,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이게 외봉이면 얘가 월 말에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 여기처럼 얘가 내려가다가 월 초 아래로 갔다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그럼 차라리 20선을 설 걷고 얘가 내려갈 때마다 매수해줘도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게. 아니면 아예 월초 대비 위에 있는 종목을 베팅을 쏘든지. 왜냐면 조선주는 보세요, 미국은 사실 비상해요. 미국은 제조 강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잠수함, 군함 이런 거 다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수리할 겁니까? 중개다 맡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짝짝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로 HD,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히 올라가고, 얘들은 계속 기회성마다 여러분들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이미 얘들은 이게 외국일 때는, 이게 내려가도 이게 이렇게 안 끝나요. 여러분, 제가 엔비디아도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 맞아도 그렇게 안 끝난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얘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얘가 조정 받아봤자 이게 외봉이거든요. 언더스탠? 예. 이게 외봉이면 매수는 아까 알티중개법하고 똑같아요. 얘 매수잖아. 이게 얘는 끝난 게 아니에요. 다만 $500 돌파할 때 6개월 걸리고, 이것도 노래지. 1000달러 돌파할 때 3개월 걸리고, 이게 1500달러 돌파할 때 150달러 돌 때 몇 개월째 오르니까 얘는 당목 올라가면 때려줬다가 대신 없는 사람들한테 얘가 매수의 찬스인 겁니다. 오케이? 없는 사람한테 얘가 내려갈 때마다 난 한 주씩 모아놓으면 얘는 돈 벌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노하우와 어떤 자기가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고한 데이터, 이런 걸 갖고 내가 해야 나의 노후가 연평균 4% 법칙을 넘어서 얘가 더블도 나올 수 있고 따더블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 분들은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자식께 가르쳐 주시니까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은퇴 1년 전에는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체코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체코 원전. 근데 체코가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KTX
고속 처리에도 굉장히 관심이 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누구야? 김정은하고 영화도 보겠다. 뭐 별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에는 탑다운 방식의 대통령이었고요. 바텀 방식의 대통령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지막 결정을 그냥 맨 위에서 책임지는 자니까 결정짓는 조바등 같은 대통령이 있고요.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즉흥적인 게 많은 게 왜냐면 참모들이 뭐를 건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 속된 얘기로 까라면 까는 겁니다. 밑에는. 그렇게 안 하면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벤스 부통령의 2016년도 자기가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사람이 임기 그 시작되는 때에 책을 썼던 힐 빌리의 엘러지라는 그 책을 보니 이게 나랑 똑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상원 의원이 될 때 트럼프가 마침 도와준 여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랑 맥을 같이 하고 또 마침 이 사람이 자기의 텃밭이 되어버렸던 러스벨트의 대표적인 오하이오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자기가 부통령으로 심어놓은 겁니다. 자기가 복사판으로서. 하지만 벤스가 빅테크 업체들에서 부정적이지 테크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AI 이런 쪽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빅테크는 아니면서 여기에 연결된 그 어딘가는 봐야 됩니다. 최근에도 보면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테슬라가 강하잖아요. 테슬라를 자꾸만 전기차로만 몰고 가시면 이게 해답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떴을 때 테슬라가 왜 올라가는지 보셨잖아요. 쇼보노이드, 로봇. 진작 여러분께는 이 테슬라는 AI와 로봇의 승을 건다라고 했잖아요. 걔 내려가면 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타임스는 올라갈 때 줄여도 그 1배수짜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테슬라는 살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미국 증시에서도. 걔는 별개거든요. 또. 그러니까 테크는 좋아요. 테크는. 빅테크가 싫은 겁니다. 독점 사업이 싫은 겁니다. 다른 스타트 업체들이 성장하는 경쟁을 갈 수 있는 그 경쟁 체제를 무너뜨린 빅테크를 싫어하는 거지. 벤스가 테크놀로지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캘리포니아에서 벤처 캐피탈리스트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스타트 업체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쪽에 아주 빠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전공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이런 것들은 매수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다만 왔다 갔다 하지 얘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윗단으로 뻗어 올라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할 때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나는 요번 지금 뭘 살 것인가 할 때는 여기 딱 보시면 야 난 뭘 살까 그럴 때는 여기 황금 캔들 다 모아놨다 그러죠. 난 여기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나는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자 이 현대일렉트릭은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전력 관련된 종목을 추천할 때 제일 많이 추천했던 초창기 종목이 딱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재룡, 전기하고 딱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다가 이제 늦게 회원 되신 분들을 하시려고 저 수익을 올리더라고 추천했던 것이 조성중공업이었습니다. 처음에도 조성중공업 안 갔어요. 처음에 저희가 좀 어디서 추천했더라. 저희가 처음에 뭐 여기 어디선가 추천하는 거야. 처음에 안 갔어요. 그때 어디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지. 이렇게 이거 외국이니까 얘는 월말 관심 주죠. 이 사면 여기 올라가서 먹잖아요. 무조건. 특히 여러분들 월말 공략주를 꼭 기억하시죠.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건 장투로 끌고 가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위해서 버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외국인 종목을 사두면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무조건 올라갈 때마다 때리면 버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볼게요. 한번 보여봐요. 월말 관심 주거든요. 여기 만약에 직장 다닌다 그러면 그냥 올라갈 때 2%만 먹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2% 무조건 2% 매년 2% 매월 2% 그러면은 1년 되면 24%인데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연간 4% 법칙이라고 했죠. 1년에. 근데 월말 공략전 연간 24% 게임이에요. 그럼 내가 4%는 놔두고 20%가 계속 복리로 들어가니까 워렌 버핏 레코드가 되는 길이에요. 이해했어요? 월말 공략주 공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월말 공략주죠. 전 여기 매월 있잖아요. 뭐
잘 맞는 것만 그게 아니라 매월 기록하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좀 보시면 볼게요. 6월 말 공약주 얘가 2%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때리는 거거든. 그럼 얘가 지금 3개만 빼놓고는 다 20% 이상이죠. 그죠? 그럼 내가 2%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뭔가 때리고 또 이 돈을 가지고 다시 7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말에 또 공략하는 겁니다. 말 이해했어요? 여기 말씀드린 효성중금 여기 있네요. KB금융처럼 꾸준하게 가는 것도 있고요. 금융주들도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했죠. 만약 KB금융이다 그러면 보세요. KB금융 그러면 얘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요번 달에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까 효성중금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간 종목도 있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가대. 나 어쨌든 2%만 먹으면 돼요. 난 연간 24%만 먹으면 되거든요. 말 알아들어요. 월말 공략주를 내가 만약에 이 롱숏의 원리만 잘하고 내가 월말 공략주라면 내가 시드머니 5억만 만들어 놓으면 난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월말 공략주와 미국의 스파이럴 조합을 이뤄서 나의 평생 연금을 내가 만들어 놓는 포트를 짜는 겁니다. 안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느 날 방금 봤던 대로 봐봐요. RT 오젠도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듯이 여기서 이거 매수했잖아. 어느 날 그렇게 줄이긴 종목이 원룸봉 때리면 이게 절호의 기가 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지금 왜냐면 지금 조선은 이거는 국방과 연결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배 만드는 그 무슨 그게 아니라 한국조선 얘들이 그렇게 올라간 이유가 얘도 어디가 올라가다 여기처럼 이걸 줄 거 아닙니까? 얘가 더하기 빼기를 해버리면 이런 걸 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왔을 땐 절의 찬스가 되는 거죠. 월말 공략주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내가 10%만 벌면 되는데 내가 미국의 스파일 갖고 가서 10% 먹는 방법 있지만 또 하나 우리나라 주식을 갖고 먹는 방법 중에서는 월말 공략주였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미국에 산다. 내가 아니면 요때만 좀 일찍 일어나. 미국 시간에 미국 날짜에 월말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내가 미리 보고 있다가 걔를 월말 종가에 쫙 사지면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미국이니까 우리 올라갔다 빠지면 얘들은 무슨 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아까 얘에서 엔비디아다. 그럼 얘들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요럴 때 얘를 사주는 겁니다. 얘를 요렇게 요때마다 얘 요번 달에 넣으면 여기 사주는 겁니다. 월말에 그 날짜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얘가 종가 뿌려줄 때 그 근처에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4% 게임입니다. 됐어요. 나는 스파일 가지고 10% 게임을 하고 내가 월말 공략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의 장이 강하니까 미국의 월말 공략주 딱 좋은 겁니다. 알람을 딱 해놓고 그날만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소장님 연 24%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처럼 돈을 번 걸 갖다가 연간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연간 24%씩 꼬박꼬박 벌었을 때 지금의 돈의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게임을 이미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 중에 10개만 골라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야 그러면 미국의 확률이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접으셨어요? 내가 한 달 내가 나후에 노후에 내가 이제 이게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나는 노후에 여행을 다니고 뭐 유럽도 다니고 말 이해했어요. 아시아도 다니고 이해했어요. 지중해도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일정 부분은 스파이를 일정 부분은 가만 돈이라게 하는 스파이나 이런 데다가 연평균 10% 넣어놓고 내가 이제 이 기법을 아니까 이 중에서 내가 고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얘를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매월 2%씩만 번다. 그래서 1년에 24%만 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간 10%를 벌어도 얘가 5억이 10년 만에 10억이 되거든요. 얘가 연간 24%면 이건 돈이 엄청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매연 4%씩 꺼냈어도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노하우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한번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미리 지금 내가 근로소득이고 내가 여기 갔을 때 얘를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냥 얘는 올라가면 무조건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장은 장이 낮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 놔뒀다가 괜히 올라갔다가 먹었다가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올라가면 무조건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럼 난 연 24% 그냥 버는 거잖아요. 그 게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그 레코드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 월말 공약주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안에. 아까 여기 이 안에.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 걸어놨잖아. 이 앞달이에요. 이 앞에. 얘 5월달이었네. 5월달 보면 5월달에도 얘가 2% 이상이면 여기까지 다 2% 이상이죠. 그잖아요. 내가 10개를 넣어서 내가 어떤 것이 만약에 1%밖에 안 되도록 내가 상계 처리. 결국 나는 이 합이 나는 20%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에 10개짜리면 나는 이 합이, 그러면 어떤 건 좀 약하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 뭘 들어갔어. 그럼 내가 뭔가 강한 놈을 묶어갖고 상계 처리로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둘이. 상계 처리 둘 묶어갖고 빠져나가서 난 어쨌든 난 2%만 벌면 되는 거니까 내가 쏜 금액에. 스스로 재놓고, 스스로 재놓고. 로템은 여기도 있네요. 얘들 전달에 음봉이었나 보네. 현대 로템은. 얘도 보면 여기 보면 무슨 이냐면 현대 로템. 전전달에 얘는 음봉 여기 있네요. 아까 여기서 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롱이잖아요. 그럼 난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얘가 좋아. 그럼 얘는 좀 더 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근데 그거 없이 현대 로템도 보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2%를 내가 팔았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게 아니어도 내가 다른 종 먹고 또 2% 보면 난 계속 복리로 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접수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2%씩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얘를 하나를 길게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현대 로템이 아니고 다른 종목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걔를 내가 만약에 이 앞에 여기 이 데이터대로 얘를 2%씩 먹고 나갔는데, 내가 얘를 2%씩 먹고 나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 달에 아까 했던 일로 바깥타서 내가 만약에 두산 엘리베이터고 뭐고 샀다. 24%. 난 2%만 벌면 되는데 얘가 24%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말 알아들어요. 또 내가 얘를 팔았어. 2% 올라갈 때. 아닌 것들은 이제 같이 섞어서 팔았어.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그것도 이걸 가지고 이번에 7월 말 공략해서 또 다시 2%씩 이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딱 한 달에 한 번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미국을 이렇게 해보란 말이죠. 미국을 이렇게 보면 이 원리가 똑같은 거니까 내가 여기다 놓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도 이번에 조이마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접수했어요? 접수했습니까? 에브리바디? 한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추천해 드린 게 다행히 주가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린 게 바로 어제는 엄청나게 날아간 게 HD 현대건설이었죠. 현대건설 기계. 왜?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종전을 한다니까. 그리고 얘는 간단해. 얘가 이미 여기서 이게 롱이 나왔잖아. 이게 이렇게 제가 매번 기법을 노하우로 공개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독립적으로 했어요. 얘가 핑크가 나오면, 야, 핑크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갈 때 여기서 나눠서 사면 먹잖아. 이게 종가 공략주 원리, 월말 공략주는 원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걸라면 저희가 최근에 두 종목 추천했거든요. HD 현대건설 기계와 현대 로템을 또 추천했어요. 아까 거기 말고도 오늘 얘가 날라갔죠. 신나게. 이미 얘 롱이죠. 그럼 얘 롱이면 어딘가 얘처럼 조정받을 때 아까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얘는 어딘가 올라가다가 얘가 음봉을 때리면 얘는 또 월말 공략줘서 또 한번 우리한테 수익을 주게끔 돼 있네요. 동의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얘는 다시 내려가면 여기가 매수나 매도가 아니라 또 한번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롱인 종목은 함부로 안 팔아요. 이게 롱인 종목은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가져가도 돼요. 그냥. 왜? 다음에 조정받아도 매수인걸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게 올라가다 갑자기 짱돌 맞아서 내려간 종목도 많죠. 이게 보면 내려갈 종목이 아닌데도 어떤 종목을 보면 지지리도 내려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나는 월말 공약주,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매월 월말 공약주로 나는 벌써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노후 통장을 아니면 계좌를 나눠 놓으세요. 내가 계좌를 나눠 놓으십시오. A 계좌, B 계좌, C 계좌 이렇게 나눠 놓으셔갖고 나 얘는 뭐만 하는 거, 얘는 월말 공략 하는 거, 얘는 그러니까 이미 노후 통장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좌를. 난 여기 계속 월말 공략주만 하는 겁니다. 얘는 계속. 이해했어요?
난 여기 계속 미국 스파이만 요거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서 이렇게 내가 통장을 딱 정리해서 나 얘는 뭐 할 거다 이렇게 나누면은 내 계산이 헷갈리지 않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전 재산을 트레이딩 종목에다 넣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TV에서 전문가들 추천 나누는 거 보면 제가 딱 보면 저 친구는 저거 트레이딩 종목인데 테마주가 다 트레이딩 종목인 겁니다. 한번 화려하게 바람을 불 때 올라갔다가 그 바람이 꺼지면 카카오 낸 것처럼 그냥 꺾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 노후 자금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맞춰야 돼요. 테마주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중국 주식과 똑같다. 언더스탠드. 중국 주식이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중국도 한번 갈 때는 휘차게 가잖아요. 이해했어요? 테마가 말 때는 날아가잖아요. 얘들도 이렇게요. 얘는 타임을 맞춰서 먹는 겁니다. 하지만 매도를 못 걸 때는 그냥 꺾어지는 거잖아요. 테마주의 모습은 중국 시장과 같다. 올라갔다가 얘가 한 번 10조 난 자리에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초전도에 뭐죠? 그 맨날 초전도체 그랬고 올라갔던 주식 뭐였어요? 그 이름이 뭐였다 그랬죠?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신성 델타였나요? 이거 한참들 얘들 난리가 났었죠. 볼까요? 신성 델타인지 나발인지 보십시오. 얘 신성 델타인지 얘 나발인지 얘를 보면 18만원 갔다가 5만 9천. 나의 노후 자금은 없잖아요. 이해했어요? 그죠? 나의 노후 자금 없죠. 얘는 20쌍봉이죠. 얘는 이평선 쌍봉. 20선 쌍봉. 얘가 하나. 이런 것만 배우는 겁니다. 20선 쌍봉. 얘가 5선. 얘는 맞춰 먹잖아. 얘가 이거. 이건 캥거루형이네요. 매도. 이거 매도네요. 그러니까 월음이잖아. 얘가. 그죠? 여러분들 얘가 우리가 월음이면 얘 매도잖아요. 월음. 얘가 발해방이 아래 월음 매도. 이건 매도의 쌍봉. 이건 캔들 쌍봉이 아니라 이평선 쌍봉. 내 노후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18만원짜리가 5만원 왔는데. 그죠? 이게 테마주의 운명이에요. 됐어요?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요. 하는데 이건 트레이딩을 내가 이건 트레이딩이라는 마음 먹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꼽는 조선 그 다음에 원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원전은 요번에 월말 공약주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원전. 됐습니까? 뭐 로봇 아니 그게 아니어도 이미 얘는 난 요번 때 월말에 뭘 사야 되니까 여기 보면 이미 월말 공약주가 이미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월말 공약주가 여기 보면 월말 공약주를 미리 여기다 뿌려놓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월말 공약주. 이 중에서 뽑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삼양식품.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오늘 드디어 올라갔네요. 그죠? 우리 회원들은 알 겁니다. 컴퓨터. 제가 여기 내려갈 때마다 사도 된다 그랬지. 얘를 미리. 이렇게 안 끝난다 그랬지. 이거 얘 이거. 그죠? 얘 이거 접수가 됐어요? 이 선 아래에서 내가 사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심. 이거 외봉이잖아. 이거 매수예요. 이거 요 아래 요 아래에서 매수되고 이거 월말 매수예요. 이거 20 요 있어 아래 들으면 이거 미리 조금씩 매수해야 돼요. 지금부터 날짜 얼마 안 남았고. 이거 다 매수예요. 이거 얘는 양봉으로 올라간대요. 그죠? 요 아래 있는 건 제가 사도 된다고 그랬죠. 미리. 요 아래 있는 거 외봉. 다 매수 관심주예요. 다 얘가 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건 안 사도 돼요. 이런 건 무시하면 얘는 보세요. 얘는 물론 여기에 비해서 얘를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얘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얘가 앞으로 며칠 하면 얘가 여기를 깰지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차라리 이런 것들은 차라리 올라섰을 때 사는 겁니다. 얘는 차라리 이렇게 올라탔을 때 말 알아들었어요? 누가 봐도 롱담에 숏인 거. 그죠? 얘는 지금 얘가 많이 빠진, 얘가 위에서 많이 했지만 이게 워낙 강하니까 이건 그럼 월말에 한번 사줄만 하겠네요. 이게 외국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걸 배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쭉 스토리를 많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내가 연 4% 머리에 넣고 내가 이제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해볼만 합니다. 월말 공약주 꼭 하시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가입하셔서 월말 공약주도 받아가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노하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무료 강의일 때마다 하니까 빼먹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꼭 내 걸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연 4%만 보면 되는데 얘는 연 24%짜리 게임이라니까요. 접으셨어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나머지 상계처리하면 빠릅니다. 내가 실력만 쌓아놓으면. 그걸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종목만 얘기하면 여기다가 그냥 종목만 얘기하면 뭐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뭐 HD,
한국조선, 그 다음에 아까 HD 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 종목군단들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보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 3인방 종목군들이 있죠. 그건 저희 홈피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유튜브가 라이브로 하니까 라이브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특히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주식이고요. 22만 원으로 할인 혜택이 들어가고요. LS는 1668에 4721 요로 갑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